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미시간 호숫가에 있는 낡은 경기장 하나가 다시 열립니다. 솔저 필드, 만천성 남짓. 이번 북미 일정 가운데 가장 작은 그릇이에요. 방탄소년단이 7명 전원으로 이 경기장 잔디를 밟았던 건 2019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019년 5월에 미국 음악 산업 안쪽에서는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빌보드 박스 스코어라는 집계판에서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월간 1위에 올랐거든요. 그때 2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저 메탈리카였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같은 집계판에 같은 그림이 다시 걸렸어요. 1위 방탄소년단, 2위 메탈리카.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둘 사이의 간격이 록의 역사에 7년 동안 박혀있던 기록 하나를 통째로 부숴버렸다는 것.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빌보드 박스 스코어라는 게 뭐냐면요. 공연 한 회차마다 실제로 팔린 티켓 수와 매출을 주최 측이 보고하고 빌보드가 그걸 검증해서 줄을 세우는 판입니다. 팬투표 없습니다. 심사위원도 없습니다. 숫자만 있어요. 이 판에서 방탄소년단은 올해 5월 한 달 동안 1억 2,78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공연은 5월 2일부터 28일까지 12번. 팔린 티켓은 64만 1000장. 수치가 왜 중요한지 짚어드릴게요. 2019년에 이 월간 집계가 시작된 뒤로 그룹 형태의 아티스트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금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이 자리를 갖고 있던 팀 이름을 들으시면 약간 멈칫하실 거예요. 롤링 스톤스입니다. 2019년 8월 9,500만 달러. 7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벽이었어요. 방탄소년단은 그 벽을 35% 차이로 넘었습니다. 간신히 넘은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층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오래 멈췄습니다. 누가 상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투표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표를 산 사람 숫자와 그 사람들이 지불한 돈이 계산기 위에 그대로 올라간 결과거든요. 반박할 여지가 없는 종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달 2위가 아까 말씀드린 메탈리카였어요. 7,260만 달러. 방탄소년단이 월간 1위를 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19년 5월, 2022년 4월, 올해 4월, 그리고 올해 5월. 7년 전 처음 1위를 했던 그 달에 2위였던 밴드가 7년 뒤 똑같은 자리에 다시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기록이 어떤 흐름 위에서 나왔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4월입니다. 아리랑 월드투어는 4월 9일 고향에서 출발했어요. 고향 3번 공연이 1690만 달러, 도쿄돔 2번이 1860만 달러. 여기까지도 충분히 큰 숫자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템파에서 사흘 동안 4070만 달러, 티켓은 19만 4천 장이었어요. 템파 사흘이 고향과 도쿄를 합친 것보다 더 벌었습니다. 빌보드는 이 템파 공연을 4월 한 달 전체에서 단일 공연장 기준 최고 매출로 올렸어요. 4월 8번 공연을 다 합치면 7,620만 달러, 41만 7천 장, 또 5월 초 엘페소와 멕시코시티까지 더하면 1억 2,400만 달러, 66만 장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증거는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제일 결정적이라고 봐요. 얼리전트 스타디움 4번 공연에 24만 6천 명이 들어왔고 4,95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2022년 4월에도 바로 그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4번 공연을 했었어요. 같은 경기장, 같은 회차수. 비교 조건이 이보다 깔끔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매출 38% 증가, 관객 수 23% 증가였어요. 세 번째는 누적입니다. 4월 9일 개막 이후 5월까지 집계된 것만 2억 400만 달러 110만 장. 이 팀이 세운 최고 기록이 러브 유어셀프 월드 투어의 2억 1390만 달러예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장 일정까지 다 포함해서 170만 장을 팔아 만든 숫자입니다. 그걸 2달 만에 코앞까지 따라 붙은 거고 또 올해 안에 남은 공연이 50회가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성적이 반영되면서 방탄소년단의 박스스코어 통산 매출은 5억 310만 달러를 넘었어요. 보고된 공연 87회, 티켓 330만 장. 한 팀이 공연으로만 5억 달러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빌보드는 이 투어 하나만으로도 5억 달러 선을 넘길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투어 한 번의 매출이 이 팀이 13년 동안 쌓은 통산 매출과 맞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좋아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남은 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연은 취소될 수도 있고 일정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정된 숫자와 예측된 숫자를 굳이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 확정된 건 4월과 5월 집계까지고 그 확정된 구간만으로 7년짜리 기록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티켓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리랑 월드 투어는 예매를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북미와 유럽 일정 41회가 전회차 매진됐습니다. 포브스도 이 매진 소식을 따로 기사로 다뤘어요. 매진이라는 단어가 요즘 워낙 헐값으로 쓰이지만 스타디움 41회를 한꺼번에 비웠다는 건 성격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속사가 5월 말에 밝힌 바로는 북미 첫 구간 15번 공연에 84만 명이 들어왔어요. 템파, 엘페소, 스탠퍼드, 라스베이거스, 멕시코시티 이 중 세 도시는 수요가 몰려서 공연을 더 붙였고 붙인 회차까지 전부 매진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68%, 관객이 54% 늘어난 건 운이 좋았던 달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투어 자체 규모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4개 도시, 79회, 무대는 사방이 다 객석인 360도 인더라운드 구조고요. 경기장 한가운데를 무대로 쓰면 원래는 팔 수 없던 뒤편 좌석까지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이 왜 굳이 이 구조를 골랐는지 숫자를 보고 나면 좀 다르게 읽히죠. 무대 바깥 숫자도 같이 놓아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정규 5집 아리랑은 빌보드 200에서 3주 연속 1위를 했어요. 톱10 안에 머문 기간은 누적 13주인데 이건 한국 가수 음반 가운데 가장 긴 기록입니다. 타이틀곡 쓰임은 핫백에 20주 연속 이름을 올렸고 이건 2021년 버터가 세운 기록과 같은 숫자예요. 스포티파이족도 볼까요? 아리랑은 위클리 톱 앨범 글로벌에서 통산 8번 1위를 했습니다. 올해 최다 기록이고 그 전까지 이 자리에 있던 이름은 배드버니였어요. 일본에서는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 곧장 1위로 들어가면서 집계 기간에만 54만 7천 장이 팔렸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가 판 음반 중 가장 많은 수량이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죠. 7월 19일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 쇼. 결승전에 하프타임 쇼가 붙은 게 그 대회 역사상 처음이었고 그 무대에 이 팀이 섰습니다. 공연 매출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느냐의 결과잖아요. 지금 나열한 게 전부 그 수요의 근거들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 이야기도 해야 공평하겠죠. 이 소식이 나왔을 때 해외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론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씩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첫째, 박스코어는 음악을 재는 판이 아니라 돈을 재는 판이다. 매출이 크다고 음악이 좋은 건 아니지 않냐. 둘째, 티켓 값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니냐. 2019년 롤링스톤스 때와 지금은 물가도 다르고 스타디움 티켓 가격 구조도 다르다. 셋째, 고작 한 달짜리 기록 아니냐. 통산으로 보면 아직 위에 있는 팀이 많다. 세 번째 지적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메탈리카만 해도 2023년 4월에 시작한 투어로 지금까지 5억 6,450만 달러를 모았어요. 티켓은 470만 장이고요. 그러니까 통산 규모에서 방탄소년단이 아직 정상에 서 있다고 말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그건 인정하고 갑시다. 그런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음악을 재는 판이 아니라는 말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K-팝이 해외에서 성과를 낼 때마다 따라붙던 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팬덤이 조직적으로 밀어준 거다. 표를 몰아준 거다. 스트리밍을 돌린 거다. 박스 스코어에는 그 논리가 통할 자리가 없어요. 표를 사서 비행기를 타고 그날 그 경기장에 들어가야 숫자가 한 칸 올라가는 구조니까요. 두 번째, 티켓 가격 문제. 이건 아까 라스베이거스 이야기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횟수로 공연했는데 들어온 사람 수 자체가 23% 늘었어요. 가격만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면 관객 수는 제자리여야 정상입니다. 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가격이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 더. 메탈리카는 지난 5월에 7번 공연으로 50만 6천 장을 팔았습니다. 회차당 관객은 오히려 그쪽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매출은 7,260만 달러에서 멈췄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지금 세계 공연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물가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19년 돈 가치와 2026년 돈 가치가 같냐? 그 사이에 티켓 값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그걸 그대로 비교하는 게 공정하냐? 합리적인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 반론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가는 2019년 이후로 계속 올랐잖아요.
그 말은 그 7년 동안 활동한 모든 그룹이 똑같이 오른 티켓 값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9,500만 달러를 못 넘겼어요. 7년입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지나갔고 스타디움 투어 시장은 사상 최대로 커졌고 서구권 대형 밴드들이 줄줄이 복귀 투어를 돌았습니다. 조건이 유리해진 판에서 아무도 못 넘던 선을 한 팀이 35% 차이로 넘었다면 그건 물가로 설명되는 종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솔저 필드 6만 1,000석 이번 북미 일정에서 가장 작은 경기장이고 미국 중서부에는 다른 공연 일정이 아예 없습니다. 미시간에서, 위스콘신에서, 미주리에서, 미네소타에서, 인디애나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이 이틀에 몰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재판매 시장 가격이 북미 전체에서 가장 높게 형성됐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도시와 이 팀 사이에는 시간이 꽤 쌓여 있어요. 7명이 함께 시카고 무대에 섰던 마지막이 2019년 5월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투어였고 장소도 지금과 똑같은 솔저 필드였습니다. 그 뒤로 제이홉이 2022년에 슈가가 2024년에 각자 솔로 일정으로 이 도시를 다녀갔죠. 그러니까 완전체로는 7년 만입니다. 군복무가 끼어 있었고 팬데믹이 끼어 있었고 그 사이에 이 팀을 둘러싼 모든 좌표가 바뀌었어요. 7년 전 이 잔디를 밟았을 때 이 팀은 박스 스코어 월간 1위를 처음 해본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이 잔디를 밟을 때는 롤링스톤스의 7년짜리 기록을 이미 지운 팀입니다. 같은 도시, 같은 경기장, 완전히 다른 좌표.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상 하나 받았다는 소식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고 생각해요. 시상식 결과는 다음 해가 되면 새 이름으로 덮입니다. 그런데 집계판에 박힌 숫자는 안 덮여요. 누군가 그걸 넘어설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롤링스톤스의 9,500만 달러가 7년 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요. 이제 그 칸에 적힌 이름이 바뀌었고 다음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 이름은 안 지워집니다. 상은 사람이 주는 거지만 이건 사람들이 직접 표를 사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연 매출이라는 숫자가 음악의 위상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산업 규모일 뿐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카고 이틀 공연이 끝나면 그 숫자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정리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그 소식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하고 알림 켜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